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 여섯 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은 제가 통상 종합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요, 101번인데요. 보통 흙어 건지를요,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 1대 0.5를 하자. 에러 길이는 요런 길이에요. 항상 1대 1은 1이에요. 1이에요. 그럼 1대 1 하면 5가 되겠죠. 1대 0.5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0.5를 하면 2분의 1 하니까 얼마? 바로 2.5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나머지 얘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1대 0.5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1대 1은 이렇게 하는 거고, 1대 1.5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골창면 기울기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함수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것도요, 2016년 5월 8일, 2017년 3월 5일, 2017년 9월 23일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즉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나오지만 이 모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2018년 3월 3일 날 변경된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변경되었다는 거 다른 법들도 변경되었는 걸 알려드립니다. 102번입니다. 흙막이 지붕을 조립하는 경우에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는데 조립도에 맹시해야 할 사항이에요. 맹시해야 할 사항은 첫째 부재의 배치라든지 아닌 것은 부재의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재의 기납 정도, 설치 방법과 순서인데 부재의 기납 정도는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특히 조리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출제할 당연히 권치겠지만 흙막이 조립도의 명시사항은요, 부재의 배치, 부재의 치수, 부재의 재질, 설치 방법과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또 실기 어디에 필답형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이라든지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을 때 차량 건설의 속도 기준은 이거는 뭐 통상 일반 우리 공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제한 속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최대 제한 속도는 시간당 10km를 이하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171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법으로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4번째입니다.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 시 안전대책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발파 시에는 발파 전 도화선 연결 상태,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동력은요,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으로 후방을 옮겨야 하고요. 지질, 암호 전리 등에 따라 하항양에 대한 검토 및 시방 기준과 대비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되고, 발파용 점화해서는요, 요 타자를 빼야 돼요. 타 동력선 및 조명해선과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단일 동력선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번째인데요. 요거는 실기예요. 요거는 필답형도 나오지만 작업형에도 항상 단골 손님인 것이 안전계수죠. 달비기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은 옳은 것은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은 5가 아니고 10 이상이니까 틀렸죠. 달기 강선이라든지 달기 체인 후가 안전계수 5 이상, 여기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은 5 이상 해야 되겠죠. 달기 후는 얼마요? 역시 여기 알아놔요. 달기 후, 여기 제가 잘못한 것 같죠. 달기 강선은 5가 아니고 10이잖아요. 그렇게 틀린 게 저도 이렇게. 여기 틀리고 요 놈이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우리 실기 갈로속으로도 잘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도 다음 시험,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 시험에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갈로 안에 알맞는 내용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가 높이가 얼마냐고 하면 항상 3.5죠.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 어떻게 변이를 방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요? 바로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높이 2m마다 뭐 수평 연결제를 몇 개 방향? 2개. 이번 시험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로 꼭 기억하고, 이거는 2016년부터 17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출제됐고요. 역시 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0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07번째는요. 건립 중에요.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철골 구조물이에요. 이 내용은요,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지진 문제 때문에 내력에 대한 문제, 이거는 기술사에도 또는 지도사에도 이 문제가 잘 나오는 걸 있습니다. 건립이란 강풍의 풍압 외압의 내력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 사항에서 단면이 일정했을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벌써 나왔고요. 기둥이 타입 플레이트인 구조물이라든지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이라든지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벌써 1대4인 이런 구조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6가지요.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이라든지 건물, 호텔 등에서 단면 구조 현장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연면적 철골량이 50kg per 메타 자성 이하인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음부가 현장용 이런 6가지 구조물들은 꼭 내력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시험에도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8번째입니다. 건설업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시설비를 알아둘 거 있어요. 안전통로를 이거는 막연하잖아요.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비계 추가시설은 추락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조치, 통로의 낙하물 방어선 확실하게 이렇게 어디에 쓰겠다. 용도가 명쾌해야 되는 둘이 묵실한 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은요. 원활한 공사 수행이면 가설, 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을 말하는데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위 이런 것은 가설 울타리하겠다. 각종 비계, 작업 발판, 가설 계산, 통로, 사다리 등이 되는데 이걸 잘 봐야 돼. 뭐요? 봐요. 안전 발판, 안전 통로 여기 있죠. 안전 계단 등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 등의 사용물. 그러니까 안전이 아니고 일반 공사에도 공통으로 쓰인 것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건설안전은 우리 6-21조의 문제 23 적중대학 2017년 5월 7일 기사도 출제 뭐라고 되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합격자 증언입니다. 반드시 뭘 확인해라고 당구장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09번입니다.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 이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게 필요한 조치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래서 이것은요. 터널 건설 작업할 때요. 우리는 낙반 등에 막 돌이 이렇게 장게 막 떨어지는 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필요한 조치는요.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조치 기준도 따라야 되겠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터널 지붕을 설치해야 돼요. 록보트를 설치해야 돼요. 한기 조명시설은 뭐예요? 막 돌이 이래 떠지는데 한기 조명시설 하면 한기 조명을 다 깨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부석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터널 지붕을 설치하거나 록볼트를 설치해 부석을 제거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실기 필답형의 단골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강간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는 것은 비계기둥 간격은요. 띠장 방향에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를 하고요.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 첫 번째 띠장은 지상부터 2m 이하에 위치해 설치하면 맞죠?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31m 되는 지점 밑부분 비계기둥은 3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운다. 근데 3개가 아니고 몇 개? 2개의 간간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놈이 틀렸죠.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얼마?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이런 숫자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비계 구성시 보겠습니다. 비계기둥의 제일은 31m 지는 윗부분 비계기둥은 몇 개? 2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워야 되고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간간을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요. 역시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얼마? 제60조 강간비계의 구조로서 법으로도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1번째입니다.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비계 중에 이동식 비계. 비계의 최상부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랬어요. 여기 알아두고 비계의 최상부에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거는 이제 표시를 딱 해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승강용 사단은 당연히 견고하게 설치 맞죠?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위한 거리가 부족할 경우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답이 벌써 나왔어요. 3번이고요.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은 이동식 배기니까 이걸 특히 잘 알아놔야 돼요.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보여. 이 문제 이거도 비계 최상부에서 높은 거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알아둘 게 있어요. 이동식 비계인데 이렇게 이동식 비계 이렇게 달랬다 이렇게 했다. 여기 최상부에 이 꼭대기에 사람이 이렇게 섰을 때는 보통 여러분 볼 수 없는데 여기서도 반드시 우리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만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상부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수평을 유지하되 받침대 또는 사다리는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2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 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이 제공하는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게 유해위험기구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에서나 또는 법규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도요. 지게차, 공기압축기, 원심기, 덤프트럭이 있다면 그냥 찍어도 어떻게 덤프트럭을 다 어떻게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면 진열, 대여, 양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덤프트럭은 다 대여해서 쓰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 나오고 우선 보겠습니다. 유해위험 기계구는요. 예초기에는 예초기가 되겠고 예초기에 방호 장치까지 하는 건 날 접촉 장치가 되겠고 또 원심기계는 해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지게차는 방호,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 등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전도등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전도, 불을 밝힌가 앞으로 간 전조. 그래서 전도도 맞고 전조도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뭐가 없어요? 바로 트럭은 없다는 거. 113번입니다. 화물 운반 하역 작업 중에 거리 작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와이로프 등은 크레인 후계 중심에 걸어야 하고요. 인양물체 안정을 위하여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매다는 각도 이걸 잘 봐요. 60도 이상으로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60도 이하로 해도 이 각이요. 60도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60도 이하를 원칙으로 꼭 기억하는 이거.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하는 거. 이거는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114번째입니다. 거푸짐,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중수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깔목의 사용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선을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죠. 계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푸집이 공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에 부착 등 그 거푸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동바리 이음은 맞대니음이나 장부임을 피한다고 뭔 이음 할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동바리 이음은 반드시 맞대니음이나 장부임을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같은 품질, 동일의 품질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 115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입니다. 공사 금액이 850억이에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최소 몇 명을 둬야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건설안전관리자는요.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800원 이상일 때 무조건 2명을 둬야 되죠. 그러나 근로자가 600명 이상이 2명이에요. 그러나 단 공사 금액이 800억이 700억 증가할 때마다 1명. 예를 들어 800억 더하기 700억이니까 1,500일 때 1명을 플러스 되면 3명이에요. 만약에 699억이라고 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600명 해가 더하기 300명일 때 1명이에요. 그러면 1,200명이 600명 900명이잖아요. 900명인데 여기에 299명일 때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요. 여기서는 반드시 몇 명? 상시 근로자는 600명으로 가정했다면 당 600명이니까 몇 명? 2명이에요. 여기 또 850억이니까 850억이면 3명이 아니고 어떻게 2명이죠. 왜? 단지 얼마? 1,500이 돼야만이 3명이 된다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6번째입니다. 선박에서요. 하역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인가? 이거는 300톤급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이 이게 특히 많이 나오는 우리 이제 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 자격시험도 조금 변화할 필요는 있어요. 300톤급 이상이니까요. 당연히 500톤급도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몇 톤을 기준으로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톤 이상은 문제가 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언젠가는 이거 우리 문제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300톤 하면 300톤 그럼 301톤, 302톤 다 되는 거 만약 299번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그 선박은 300톤급 이상을 말하는 거. 너비는 55cm고 방측 높이는 82cm 이상을 말합니다.
117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용 옳지 않는 것입니다.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해야 되고요.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또 봐요. 뭐라고나? 어떠한 경우는 무조건 60도 이상이면 하면 안 돼. 틀렸어요.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에서 미만을 한다는 거. 와이로프 고정부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로프 가공 전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답은 각에 대한 거니까 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얼마? 60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118번입니다. 이것은 특히 필다병에도 많이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118번요. 터널 붕괴를 받기 지붕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터널 지붕은 사실 수시 점검사항이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첫째, 부재의 기납 정도,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의 유무, 변이 탈락의 유무 및 상태, 기둥의 침하 유무 상태, 경보 장치의 작동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터널 지붕 수시 점검사항은 어디에서 실기 필다병에도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9번째 문제입니다.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이 떨어지니까 뭐요? 사람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추락이에요. 물건이 떨어지면 뭐요? 낙하가 되겠죠.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상해를 입었다. 아, 공구에 뭐 망치가 떨어졌다. 이런 공구에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요. 공구에 했다는 건 작업 때도 아니고 작업 방법도 아니고 뭐가 공구니까 공구가 부러졌다든지 뭐 잘못된 것은 뭐가 되겠어요? 공구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바로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공구가 떨어졌으니까 낙하물 방지 시설.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추락 방어망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알아두고 여기서 합니다. 추락은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 방어망이에요. 비계는 물건이나 물체가 떨어지는 걸 낙하물 방제. 요거도요, 맹키하게 옛날은 이걸 두리뭉실하게 다 안전 방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2018년 3월 30일 이후는 추락에는 엄격하게 추락 방호망, 비계에는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정해져 법으로 맹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이런 뜻이고요. 또 알아둘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왔는 거고. 그 다음 특히 그물 코너 뭐 10시, 방망이 설치 20에 30도, 내면 길이는 2m인데 이것도 하나 할까요? 내면 길이가 2m예요. 그러나 바깥면으로 한다든지 외부로 한다 말하면 얼마? 3m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120번입니다. 이동식, 이거는 1과목에도 나오는 문제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행행하고 있는 상태. 주행로의 상층이나 트롤리가 행행하고 상태는 이동식이 없죠. 이게 어때요? 고정식이니까 고정식이라 안 가고 일반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답은 1번이 벌써 나왔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동식. 건강방지 장치, 그 밖에 무장치 기능. 이거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타곤측에서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3에도 있지만 1-71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도 우리 교재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3월 4일 제1회 기사에 대한 내용을 1번부터 120번까지 여러분 시험에 이번에 완벽하게 120개 중에 120개를 맞힐 수 있게 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